얼마 전 진료실에 찾아온 50대 남성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사람 눈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거래처 미팅을 하다가도 제 눈이 저절로 감기고 입이 실룩거리면 상대방이 제 말에 집중을 안 하고 제 눈만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더 심하게 떨립니다. 차라리 어디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다니는 게 낫지 이 병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면경련은 단순히 얼굴 근육이 조금 떨리는 병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불쾌한 표정을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마그네슘도 먹어보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신경과에서 약도 받아 먹어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떨림의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잦아집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뇌혈관이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 두개골을 열고 수술하자고 하거나 평생 보톡스를 맞으면서 증상을 누르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자니 뇌를 건드리는 게 너무 무섭고 보톡스를 맞자니 평생 맞아야 하고 나중에 안면마비 같은 부작용이 올까봐 겁이 납니다. 도대체 내 얼굴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수술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이런 절박한 질문에 답해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안면경련의 해부학적 원인과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의 얼굴이 떨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떨림치료는 9대 한의원 양재원 원장입니다.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도대체 이 환자분이 겪고 있는 반측성 안면경련이 왜 생기는지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12쌍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그중 7번째 신경인 안면신경은 뇌관에서 시작되어 얼굴의 표정 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가 되어 탄력을 잃고 늘어지게 되죠. 이렇게 늘어진 혈관이 안면신경의 뿌리 부분에 닿게 되면 심장이 쾅쾅쾅 뛸 때마다 혈관의 박동이 신경을 툭툭 건드립니다. 우리 신경은 수초라는 보호막에 의해서 감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관의 박동이 툭툭 건드리는 자극이 계속되면 이 수초가 벗겨지는 거죠. 전선으로 따지면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이 벗겨진 겁니다. 피복 벗겨진 전선 두 가닥이 닿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스파크가 튀죠. 불꽃이 튀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이소성 흥분 혹은 합선 현상이라고 합니다. 뇌에서는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신경끼리 합선이 돼서 자기들끼리 수축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미세혈관 감압술이라는 수술을 합니다. 귀 뒤쪽 머리뼈를 열고 들어가서 신경을 누르는 혈관을 들어올리고 그 사이에 테플론이라는 스펀지를 끼워 넣는 수술입니다. 물론 효과적인 수술입니다. 하지만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에도 청력저하, 안면마비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리적으로 혈관을 떼어놨는데 왜 다시 떨릴까요? 그것은 바로 신경이 예민해진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혈관에 의해 신경이 눌려 수초가 손상되었다는 건 결과일 뿐입니다. 신경 자체가 이미 잔뜩 화가 나 있고 신경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혈관을 떼어놔봐야 작은 자극에도 다시 떨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병을 단순히 혈관과 신경의 접촉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4대 원인, 은행근고 다이얼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안면경련에는 4가지 원인이 있고 이 4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안면경련이라는 금고의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 원인은 상부경추와 턱관절의 구조적 뒤틀림입니다. 여러분, 안면신경이 뇌에서 나와서 얼굴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뼈 터널이 있습니다.
바로 귀 뒤에 있는 경유돌공이라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의 위치와 각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턱관절과 경추 1번, 2번입니다. 턱관절이 불균형하거나 목뼈가 틀어지면 이 뼈 터널이 미세하게 비틀립니다. 그러면 안면신경이 빠져나오는 출구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꺾이거나 눌리게 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좁아지면 차가 막히고 사고가 나듯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좁아지니 신경 전달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뇌 안에서 혈관을 떼어놔도 바깥에서 뼈가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 뇌신경의 다중포착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뇌신경이 한 군데에서만 눌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눌리고 저기도 눌리는 거죠. 안면신경이 길게 가다 보면 뇌 안에서는 혈관으로 눌리고 밖으로 나와서는 측두골이라든지 저평골이라든지 또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측두근 같은 근육에 눌려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목 근육이 돌처럼 굳죠, 그죠? 굳은 근육이 신경을 꽉 쥡니다. 안에서 맞고 밖에서 또 맞는 격입니다. 이를 다중포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 심장의 우라와 교감신경의 폭주입니다. 안면경련 환자분들의 특징이 긴장하면 얼굴이 더 떨린다는 겁니다. 이건 심장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릅니다. 그러면 뇌혈관의 박동도 강해져서 신경을 더 세게 때리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한의학적으로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얼굴로 치솟으면서 신경의 피복을 녹여버리는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자동차가 덜덜덜 떨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네 번째 원인, 기혈 부족과 신경 영양의 결핍입니다. 신경의 기능을 재생하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로, 노화, 수면 부족으로 우리 몸의 진액과 기운이 고갈되면 신경을 보호할 힘이 없어집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기계가 오작동하듯이 에너지가 고갈된 신경은 제멋대로 신호를 발사하며 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공간 확보와 신경 안정입니다. 제일 먼저 추나요법과 두개골 교정으로 신경의 숨통을 틔웁니다. 가장 먼저 틀어진 경추 1, 2번과 턱관절을 교정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경유돌공이라는 신경의 출구를 넓혀주는 과정입니다. 뼈의 정렬을 바로잡아 신경이 눌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줘도 환자분들은 목이 시원해지면서 얼굴 떨림이 덜하다고 느끼십니다. 두 번째는 신경약침으로 유착을 방해합니다. 안면신경이 분포하는 예풍, 하관, 시창, 협과 같은 혈자리에 특수하게 정제된 약침을 주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을 넣는 게 아닙니다. 수압박리술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약침액의 압력으로 근육과 신경이 들러붙어 있는 부분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수술용 칼을 대지 않고도 약물의 수압을 이용해 신경 주변의 공간을 벌려주면 눌려있던 신경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동시에 약침의 성분이 신경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세 번째, 청혈과 보혈 한약으로 근본 환경을 바꿉니다. 청혈, 즉 심장의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약을 써서 혈관의 과도한 박동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고갈된 진액을 채워주는 약을 통해 벗겨진 신경의 피복이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 몸이 신경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제가 치료했던 58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 6년 전 안면마비로 앓으셨는데요. 마비는 대충 나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신경이 손상되면서 안면 경련이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1분에도 20번 넘게
입가가 실룩실룩거렸고 특히 식사할 때마다 눈이 감겨서 밥알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된 후유증이라 수술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진찰해 보니까 안면마비 당시 굳어버린 얼굴 근육과 목 근육이 신경을 꽉 조이고 있었고 오랜 투병으로 심장의 우라가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추나요법으로 목을 풀고 약침으로 예풍, 하관, 지창, 협거열 등 얼굴 근육 속 신경유착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목 뒤의 풍지와 경추협착열도 함께 치료했습니다. 놀랍게도 치료 1회 만에 환자분이 원장님 집에 갔는데 떨림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30분 동안 경련이 한 번도 없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환자분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1회 만에 치료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꽉 막혀있던 댐을 터뜨려주니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치료를 잘 마치셔서 떨림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환자분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발 얼굴 좀 가만히 두세요. 거울을 보면서 떨리냐? 안 떨리냐? 확인하려고 억지로 눈 감고 입 찢어 보는 행동. 그게 신경을 더 자극합니다. 신경은 관심을 가질수록 더 떨립니다. 떨리면 그냥 떨리나 보다 하고 무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은 독입니다. 커피와 술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관을 뛰게 만듭니다. 치료 기간만이라도 꼭 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따뜻한 찜질을 생활하세요. 귀 뒤쪽과 뒷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굳은 근육이 풀리고 혈류량이 늘어나 신경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면경련 환자 여러분, 반측성 안면경련 분명 쉽지 않은 병입니다. 하지만 뇌수술이 아니면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말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뇌 몸의 뒤틀린 구조를 바로잡고 화난 신경을 달래주면 칼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안한 얼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머리 떨림도 반측성 안면 경련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앞으로도 떨림 질환에 대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